태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능라도에서의 문 대통령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매우 흥분된다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외신 역시 이번 결과가 북미 대화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미국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평양 공동선언문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응과 예. 일반 시민사회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들의 반응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공동선언문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만에 그 유명한 트위터에 이거를 썼습니다. 예. 근데 실제 내용보다 훨씬 더 대통령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유해가 미국으로 계속 올 것이다. 미국 영웅들의 유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 마무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문이 자기를 이렇게 흥분시킨다라는 이런 것까지 쓴 걸 보면은 정부에서는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 기자들하고 얘기했을 때에도 이게 뭔가 이전하고 많이 다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보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날 건가 물어봤을 땐 만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기자들하고 대담도 있었고요. 예. 오늘 정오를 넘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공동선언에 대한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평양에서 나온 거는 미국의 상응한 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반응을 보였다. 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팔로우업해 나가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의 스티브 리건 특별 대표하고 북한의 담당자하고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비교적 빨리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24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25일이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이고 예. 2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유엔의 각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그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하고 벌써 약속이 됐고 예. 뉴욕에 와서 만나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그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미국 정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받고 뭔가 교착 국면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 관한 이런 그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예. 일반 여론에서도 이전에서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특히 미국의 오피니언을 리드하고 있는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제까지 굉장히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직접 핵에 대해서 언급한 건 처음이었다. 이거 많이 달라졌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정도로 물론 그 워싱턴 포스트는 아주 네거티브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 우드워드 책 나온 다음에 아주 트럼프 백악관하고 엄청나게 그렇죠.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폭스 뉴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낸 걸 보면은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고 언론 같은 경우는 일부는 좀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인 신호로 또 많이 바뀌고 있는지 그런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저희 대담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근데 정부가 긍정적이라고는 해도 트럼프와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대북 강경파들, 실무진들과는 여전히 좀 신중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후에 진행될 그런 어떤 협상 과정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경한 아주 강경파는 뭐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 보좌관하고서 그렇죠. 예. 그다음 미국 대표로 유엔에 와 있는 니키 헤일리 대사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곳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까지 이렇게 북과 대화가 된 거는 대북 제재, 대북 압박 뭐 그렇죠. 이런 네. 결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예.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해서 러시아가 북에 대해서 제재를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따지는 예. 그런 모임도 했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 존 볼튼 보좌관을 후원하는 의회의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 예. 이분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제재를 망치는 거다, 방해하는 거다,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트럼프 주위에 있기는 하지만 대북 강경한 입장을 갖는 관료들은 그러한 거에서 변함이 없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는요. 중간 선거가 지나면서 분명히 의회 분위기가 바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의회 분위기가 바뀌면은 유엔의 제재에 대한 니키 헤일리의 입장이 좀 완화될 거라는 게 전망이 되고요.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이런 데서는 교착 국면이 좀 돌파구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선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그 미래핵과 이제 현재에 관련된 나름의 단계적 조치랄까요? 그러면서 상응 조치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역카드 같은 것도 좀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회담이 그러니까 또 계속되는 과정에서 핵리스트의 신고라는 그런 어떤 기존의 입장 같은 게 조금이라도 조정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협상이 좀 난항에 빠질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육성으로 저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다라는 거를 코멘트한 것처럼 예. 북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미국과 협상을 해나가면서 비핵화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기대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미국의 언론들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특히 평양에서 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거다. 예. 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특별 성명에서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나온 게 북에서는 유관 국가들 참관하에 동창리 그 엔진 실험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폼페오 장관은 여기서 IAEA 핵 사찰단도 언급했고 예. 미국을 포함한 IAEA 참관단이 통해 가지고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거 이걸 언급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국이 북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특별히 전달받은 게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나온 거에 비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내용이 전달돼서 좀 더 진전된, 그러니까 더 나아간 미국 쪽으로 더 나아간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기대 같은 게 형성되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 자, 그러면 이 25일 유엔 총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이제 진행될 거라 그 안에 아마 내용이 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좀 그 안에서 얘기가 될까요? 사실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는 미북 관계의 변화라는 게 가장 큰 뉴스거리였었는데 예. 지금 미 국내의 중간선거 전에는 경제 문제가 가장 화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라고 보도가 되죠. 이 부분이 가장 앞선 이슈고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경제 분야에 집중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보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연설의 주가 되지 않을까. 예.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역 분쟁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위로 올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일 거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뭔가 전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나올 수 있을지 어떤 행보가 좀 형성될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이 리더십 스타일이 그리고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그 책이요. 우드워드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획적이고 치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아젠다를 이슈화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북미 관계는 그래도 자리 잡는 거는 이전 권력에서 하지 못했던 것. 오늘 오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수해 지역에 떠나면서 헬기 탑승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온해졌습니까? 북이랑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유산을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나는 지금 이거를 평화적인 걸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전 권력에 비해서 큰 업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굉장히 큰 차원에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식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